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혼조 마감이라 되어 있긴 한데요. 아무튼 갭상승 출발해서 둘 다 저항을 인식했다. 이 정도 모습이 어제 모습이겠죠. 드디어 신문 기사에도 긴축 우려라는 거를 표면에 써놓긴 했고요. FOMC가 얼마 전이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FOMC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다?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도 안 됐다라는 걸 어쨌든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아직 FOMC에서 그 긴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진 않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여긴 지금 나오지 않아 있네요. 바이든 인프라 투자 관련된 합의안이 발표가 됐다. 이거 미국 상원의 여야 초당파 의원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프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좀 상방을 좀 제한적으로 의식을 한 겁니다. 상방 제한이라는 걸 좀 의식을 한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돈발로 상승한 증시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소식은 이미 사실 다 증시에 선반영이 돼 있긴 하거든요. 어젯밤 같은 경우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죠. 상승이 제한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죠. S&P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고요. 그래서 갭상승해서 밀렸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절반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그림들을 살펴보면 제가 어제 드린 이야기가 그거죠.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상단은 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박스권 대응하자 하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일단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S&P는 일단 거기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터치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인식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중요한 라인을 깨진 않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한 라인까지 터치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저항을 인식하고 어쨌든 그 전에 이미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라인을 깨진 않았어요. 둘 다 그래 중요한 라인들을 지키고는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박스권 구간, 박스권을 탈피해서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차분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시한폭탄이 되긴 될 거다. 조만간 폭발해야겠죠. 폭발해야 될 거고. 아무튼 이거 보고 있으면 흐뭇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힘을 잘 아껴서 쓰고 있구나. 얘네가 수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 갑자기 40, 50, 60, 7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올라가면 내려와서 적당히 눌림 주고 적당히 올라가면 눌림 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튼 뭔가 한번 터트리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런 거 꼬라지를 보면 지금 거의 이제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6월 말, 그죠? 6월 말, 7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살아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끝은 요걸 결과적으로 이거의 끝은 요렇게 한번 시세 분출이 되긴 될 건데, 언제일진 모르겠네요. 한 달 정도 모았으면 조만간이지 않을까라는 표현 정도 쓸 수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제 한번 터질 만한 그러한 잠재적인 이제 폭탄인 거죠, 이게. 그다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지 멀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거 그래서 잘 봐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요런 이야기. 요거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이 조정 중이었는데, 여기 91.8? 이 정도 부근에서 일단 조정이 멈춰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멈춰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 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조정이 끝나고 또 올라갈지 어쩔지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지금 달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달러 잘 보고 넘어가시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테슬라하고 반도체 지수 봐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한동안 시장보다 먼저 지가 주도적으로 오르더니, 그죠? 시장보다 지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되더니 올해 들어서부터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대장 하락주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이제 시장이 이제 죽으면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건데, 시장이 안 죽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최근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도 테슬라 숏에 베팅을 하긴 했는데, 이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테슬라 숏에 베팅한 거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이번 지난 10년간의 버블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가장 많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언제 죽을지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815달러부터 해가지고 제가 숏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뭐 자세한 그림을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근데 이런 식으로 역대급의 생쇼를 벌여놨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뭐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상방은 좀 제한적일 거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제 테슬라가 제가 생각하는 개박살이 안 나고 여기서 버티다가 또 올라갈 거면은 최소한 5년 10년은 버텨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물량 소화를 해줘야 그나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뭐 대세 상승은 글러먹은 것 같고, 이것도 당연히 반등시 매도예요. 이거는 하여튼 이건 제 생각엔 고점은 많이 닫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위쪽에 저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뭐 어디서 밀릴지는 제가 뭐 모르는 일이라서, 그죠? 뭐 제가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780달러대 중요한 저항이고, 하여튼 저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다 저항이에요,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이런 자리들. 예. 어젯밤에도 윗꼬리 달리고 좀 밀려져, 이런 자리들이 지금 전부 다 저항이라고 그래요. 이 위쪽으로 하여튼 저항들이 많고, 얘는 이제 시장에 버티니까 안 빠지고 있는 거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만 흔들하면 얘 이제 제일 먼저 나서서 빠따를 맞을 겁니다. 그런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가 이 직전 저점이니까 지금 이 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이 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가 중요한 540달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네요. 540달러 붕괴되면 뭐 와르르 하겠죠. 뭐 솔직히 뭐 지금 이런 자리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 뭐 좁은 박스권이라 가지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어떤 뭐 지수 추종도 아니고 이거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수가 아니고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우리 머스크 사장님 자기 마음대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숏을 잡으시더라도 비중을 조금만, 이런 종목은 뭐 내가 뭐 롱을 보든 숏을 보든 하여튼 이런 고변동성 종목은 조금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조금만 하시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항 많아서 뭐 상방으로 제한적일 거다, 박스권 아니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얘도 반등시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3배짜리 숏 이런 거 들고 있으면은 많이 까이겠죠. 근데 이제 뭐 1배짜리나 2배짜리 그런 거 숏으로 갈아타시든지요. 3배짜리 숏은 솔직히 이렇게 움직이면 완전 개털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 숏이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뭐 2배나 1배짜리로 갈아타셔서 버티시는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3배짜리를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건 솔직히 조금 좀 힘들긴 하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고 맘 편한 투자 하셔야 돼요. 맘 편한 투자. 하여튼 좀 마음이 편한 쪽으로 좀 잘 생각해보시고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고, 그죠? 3배짜리는 저렇게 되면 개털 날 수 있으니까 2배 1배짜리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물량을 저처럼 조금만 잡으시든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반도체 지수는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들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솔직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원래는 여기가 전 고점이었는데 여기가 전 고점, 원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점 자리였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다가 넘어갔죠. 결과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또 어떤 지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도 지지가 되고 여기도 지지가 되고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둘 다 지지력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솔직히 어떤 숏 이야기를 하기는, 그죠? 조금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 자리나 요 자리를 돌파한 착한 이후부터는 솔직히 뭐 지금은 뭐 숏 아직까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숏을 하고 싶으면은 최소 뭐 요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붕괴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솔직히 뭐 드릴 말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일 수도 있겠죠. 역사적 고점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모르는 거고, 이런 자리들이 좀 붕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보니까 이렇네요. 그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올라와 갖고 오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긴 한 거였네요, 그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다이버전스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S&P 빅스 이런 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얘도 조만간 변동성이 터지긴 터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막 텀벙 매물에 대한 소화 잘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내려오면은 또 급락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급락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저항을 얘가 다 어쨌든 뭐 텀벙텀벙 넘어갔든 어쨌든 간 일단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이거 일단 지금 엄청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숏 이야기 좀 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딱히, 그죠? 네. 딱히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하여튼 이거는 좀 조심하세요.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거 넘어가면 안 됐는데 이거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고점이라도 며칠 확인되면 이제 그러면 숏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쨌든 아닙니다. 그 어젯밤에, 그리고 그 재무부 부채 한도 이거 있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이걸 제가 어디서 구했거든요. 의회 예산사무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거죠. 뭐 의회 예산사무소라고 합시다. 네. 여기서 나온 7월달 보고서인데 여기 있는 걸 조금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10월달은 돼야 이번 이슈가 터지더라도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however 어쩌고저쩌고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잘 안 될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여기 10월 1일 정도에 없어질 수 있다. 재무부에 현금 떨어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 동안 잊으셨다가 10월 1일쯤 돼서 현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쯤이면은 이 이슈를 우리가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재무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양쪽 어깨에 무거운 게 많이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 증시의 상방으로는 좀 제한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0월 1일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 끄고 있자. 지금 오늘부터 뭐 비상조치 시행하긴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뭐 돈 쓸 건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가 증시에 뭐 악재로 작용을 해서 막 급락을 하고 이런 거는 상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해서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시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젯밤에 이게 가만히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요런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지금까지 반등의 고점이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일정하더라고요. 일정해요. 보시면은 이 지금까지 고점, 그죠? 의미 있는 고점들이 나온 게 8거래일마다 의미 있는 고점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 7거래일째거든요. 오늘이 7거래일째니까 내일쯤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우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대략 한 9거래일 정도만의 어떤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대충 보니까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이 패턴대로 그대로 간다면 내일까지는 일단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반등이 끝난다면은 이제 한동안 또 안 좋은 시간이 좀 찾아올 수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 또 아래쪽으로 또 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여튼 요즘에 더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갭 메꿨네요. 그죠? 갭 메웠네요. 지금 보니까 7월 30일 날 갭 하락 출발했잖아요. 지금 요 갭을 오늘 일단 메운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반도체 지수도 고점을 한번 뚫어냈고, 삼성전자도 뭐 2%는 아니고 한 1.5% 이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숏을 매집을 하시더라도 좀 장 마감까지 좀 확인하고, 보통 이러면 이제 장 마감까지 강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좀 아침에 막 하는 것보다 장 마감까지 좀 충분히 기다려 보셨다가 뭘 하더라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만 하락하면은 되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만. 지금 월요일, 화요일이고
아무튼 그 사이에 또 원웨이 하락을 한번 주고 그 힘을 또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패턴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 반등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높을 것 같고, 뭐 그죠?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그냥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이제 이거 못 넘다는 이 위에 있는 이 7월 말에 만들어 놓은 고점들 못 넘는다라는 가정을 갖고 조금 과감하게 해보면은 괜찮을 타이밍인 것 같고, 좀 숏을 잡더라도 과감하게 해봐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요. 갈 거면 이번에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뭔 일 생기면 이번에 뭔 일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숏을 잡으실 분들은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해볼 거면 한번 크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코스피도 크게 해야겠죠. 갈 거면 이번에 425까지 붕괴되면 이제 뭐 한동안 이제 그냥 뭐 놀러 나가서 뭐 HTS 꺼버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발 뻗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뭐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요즘에 뭐 그냥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 425, 430 요 정도 박스권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선물은요. 당장 변동성을 확대시키진 않을 것 같고, 보니까 시장 옵션 꼬라지를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 풋옵션들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지켰던 자리들을 막 붕괴시키지도 않고 있고, 일단은 그죠, 그 죽일 수 있는 한에선 최대한 죽이고 있지만 지켜야 될 자리들은 풋이 꼭꼭 지키고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뭐 지켜보자, 천천히 매집해보자.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어갖고 미국도 한국도 그런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좀 상방으로 제한적이고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중국 시장도 잘 보셔야겠죠. 중국 시장 급락했다가 최근에 한 2, 3거래일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봐야 반등이긴 하거든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신이 있게 좀 크게 이야기하긴 좀 뭐하고, 다만 이제 어떤 심증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비중 관리 좀 철저히 좀 잘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